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버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복수 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저희 그 노무법인을 찾아온 그 고객 관련해서 상담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보통의 근로자와 조금 다른 성격의 텔레마케터에 관련한 신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그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근로자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저희 강남노부의 상당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마케터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사실 텔레마케터를 직접 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 어떤 용역을 쓴다든지 프리랜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주로 관리하는 그 업체에서도 이러한 그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판단 안 하고 어떤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텔레마케터는 굉장히 그 사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텔레마케터가 근로자일 수도 있고 또 프리랜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 그리고 또 어떤 회사하고의 어떤 텔레마케터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터라는 이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제 어떤 텔레마케터가 근로자가 아닌 게 분명하지만, 가면 갈수록 회사의 구속이 많아지고 또 어떤 근로자에 대한 규율이 생기고 또 이 사람들의 후생 차원에서 어떤 고정비가 지출되고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텔레마케터를 운영하는 그 사업체는 이 사람들을 왜 근로자로 채용 안 하고 이제 텔레마케터를 사용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되면 당장 들어가야 될 게 임금이 이제 나가면서 임금에 대한 약 8.3%가 퇴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4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4대 보험은 거의 근로자 임금의 한 25%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연차 휴가도 줘야지 되고, 그리고 또 이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되면은 이제 어떤 사용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0만 원인데 거의 한 40% 정도는 퇴직금하고 4대 보험 그리고 관련된 그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로자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고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사실상 근로자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프리랜서로 고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을지 몰라도 어떤 사용자 책임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또 해고도 자유롭고 그리고 또 관련된 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가급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이제 텔레마케터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는 제가 상담한 내용을 좀 종합하면은, 원래는 그 개인 사업자고, 그러니까 이게 영업을 해오는 만큼 이제 그 약정된 그 퍼센테이지로 이제 나가게 어떤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텔레마케터를 모집하려면은 최소한 어떤 기본급이 좀 정해지고 1급이라도 정해져야지만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좀 이렇게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급 같은 이런 영업 보조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리스크가 고정비를 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라서 근로자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근로자 이 개념은 한 문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근로자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주로 판례의 어떤 내용, 그 판례에서 이제 사용 종속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라 하면은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이제 서로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런 형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리고 또 이 텔레마케터를 이제 운영할 때 이 개별 대상자 텔레마케터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자가 업무에 개입해서 지배 개입을 하고, 또 시간과 또 장소와 그리고 또 어떤 규율을 가지고 통제하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 종속성 관계로 이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그게 근로의 대가인지 사업의 대가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본급이 없이 어떤 영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지분을 나누는 관계는 분명히 이제 근로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기획부동산에 있는 해당 상담원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1급이라도 이제 고정적으로 줘야지만이 이제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자 성격은 아니지만은 기본급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노무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자 판단 기준이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떤 이제 경제 종속성이 크면은 그 인적 종속성 부분을 낮추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 기준에서 50% 내로 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라고 좀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텔레마케터는 4대 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안 내고 주로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 텔레마케터를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는 보통 이제 세금은 3.3%인데 그 본인이 이제 자기 책상이나 또 뭐 전화기나 이런 비품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2.2%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과급에서 이제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200에 성과급 얼마에 이제 3.3% 세금하고 또 이제 회사의 어떤 시설이나 이용물 이하는 2.2%를 이제 제하고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영업 지원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측정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딱 들었을 때에는 근로자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이 근로자가 아니고 주요 업무의 목적이 이제 어떤 토지를 지인한테 소개해서 이제 그 대가로 비용을 받는 어떤 사업 관계이지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 사업의 대가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이 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다음에 진정이 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 부분을 잘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 본 노무사한테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좀 리스크가 크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를 상담원을 뽑기 위해서는 기본급이 없으면 기본급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영업 지원비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급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가급적 인적 종속성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일정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그 영업 지원비 월 200만 원 주는 거는 밥값하고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 그리고 또 고객을 만났을 때 뭐 간단한 뭐 이렇게 커피값 정도 요 정도로 구성된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해결할 방법은 가급적 그 고정비를 줄이고 실비로 주라. 그러니까 실비는 예를 들어 밥값 대신에 어떤 그 식권을 이제 준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뭐 스타벅스 커피를 줘가지고 커피 이제 그 커피에 대한 어떤 티켓을 이제 준다. 그 고정비를 낮춰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로 만약에 그 고용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이라든지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이 회사에서 부담할 내용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파타임으로 많이 고용했다가 또 해고도 자유롭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고용했다가 뭐 근로자처럼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그 자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제 근로자로 하게 되면 이 1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가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근로자로 고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회사가 뭐 이런 회사들은 그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근로자로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정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이런 근로자수 판당 기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노무부에서 만드는 책자에 있는데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전문가 공인노무사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그 인사 노무 감사를 받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전에 예방 점검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문제가 오랫동안 되어 왔으면은 이를 계기로 이제 근로자성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